네, 안녕하십니까. 북금사 TV의 윌키입니다. 오늘은 5월 14일 토요일이고요. 지난 한 주간에 우리 증시의 변동성이 많이 컸습니다. 그죠? 물론 미국의 이 금리 인상 이후에 또 특히나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까지 올라간 것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또 미국 증시가 크게 급락을 했고요. 아마 그래도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증시에서 일단 반등을 보여줬고 어제 있었던 뉴욕 증시 마감도 상당히 좋게 끝났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이 금리 인상이고 금리 인상 이후에 벌어질 이 경기 침체, 이 거대한 리세션이 아마 가장 큰 우려인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 경기 방어주의 이제 선택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어떤 그런 이 투자 포지션을 각 전문가들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도 이 대표적 경기 방어주인 이 음식료 업종 가운데서도 이 불닭볶음면으로 대표될 수 있는 삼양식품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커뮤니티에 제가 이 삼양식품을 먼저 선공지를 드렸고 사실 그때 올렸을 때만 해도 주가가 조금 하락을 하는 듯 보였지만 그 이튿날 바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삼양식품 뒤에서도 제가 차트를 보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직전 고점에서 이 4월 한 달간 상당히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을 하면서 주가 조정이 있어 왔는데 최근에 이 저점을 어느 정도 형성한 이후에는 그래도 다시 상승 반등에 성공을 해서 어찌 보면 지금 시점도 상당히 나쁘지 않은 시점이다라고 저는 보여졌고 특히나 지난 목요일 날 급락 이후에도 다시 또 반등에 성공하는 걸 봤을 때는 당분간은 이 상승 기조가 조금 유지될 전망이고 만약 지수만 좀 받쳐주고 특별한 대외적인 리스크가 없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아마 삼양식품은 직전 고점도 갱신할 가능성이 뚜렷해 보입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원자료에 대한 어떤 가격 급등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는 되어야 되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일단 뭐 환율이라든지 이 원자재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곡물가와 관련된 부분들 어느 정도 안정화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 삼양식품의 추후의 이 주가 방향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종목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양식품의 이 기업 개요와 이 사업 부문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개요. 이 동사는 1961년 유지공업과 식품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면류, 그리고 스낵류, 그리고 유제품, 그리고 조미, 소재류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1960년대 식량난 극복을 위해 1963년 9월 국내 최초로 삼양라면을 생산했다. 이후 출시된 이 불닭볶음면은 화끈한 매운맛으로서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유지 중이다. 자, 미국과 러시아, 유럽을 비롯해서 중국, 동남아, 중동 등의 세계 각지의 삼양라면 그리고 불닭볶음면 등 다양한 제품들을 수출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사업 부문의 특성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양식품의 주력 사업부인 이 면류 사업은 라면의 원조 삼양라면과 그리고 화끈하게 매운 불닭볶음면 그리고 간짬뽕 짜짜로니 그리고 맛있는 라면 등의 다양한 인기 제품 판매를 기반으로 해서 특약점을 통한 소비자 판매와 슈퍼체인 그리고 편의점 대형 백화점 그리고 유통본부 등을 통한 소비자 판매 등 다각화된 유통 채널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그리고 면류 사업은 대표적인 이 필수 소비재 사업으로서 다른 산업에 비해 경기 변동에 의한 총 수요의 변화는 크지 않은 편이며 즉 경기 방어주다, 경기 둔감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합리적인 소비 경향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비자의 질적 변화 요구와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매출과 수익이 변동하고 있다. 또한 해당 산업은 수많은 기업들이 경쟁을 벌이고는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이 소수 업체들이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음에 따라서 업체들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격 그리고 서비스 등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이며 이 모방 제품 및 PB 제품이 확대되고 있는 특성이 있다. 자, 그러면 이 삼양식품의 이 매출 구성과 이 수출과 내수 비중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식품의 제조 및 판매, 품목은 면, 스낵, 유제품, 조미 소재, 그죠? 그리고 소스 등의 어떤 기타 이런 어떠한 제조 및 판매 부분이 전체 매출액의 이 99.85%, 전체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이 수출과 내수의 이 비중은 어떤지 살펴보면 자, 61기가 21년이고 20년 19년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19년 때만 해도 수출과 내수 비중이 사실 비슷했는데 20년 들어서부터 이 수출 비중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고 특히나 21년대 같은 경우에도 거의 수출 비중이 60%에 육박하는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약 정리한 것도 보시면 이 수출 비중을 현재 삼양식품은 키워가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현지법인을 설립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현지법인을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삼양식품의 이 기초자료인데 이 기초자료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액면가부터 해서 이 각종 멀티플 지표, 그죠? 그리고 지금 52주 최고가와 최저가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가격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52주 베타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양식품은 코스피 안에서도 이 음식료품 업종에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필수 소비재 어떤 그 테마에 묶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삼양식품의 지금 현재 PER은 12.63배이고 이 12MPER이라는 것은 이 추정 PER로서 현재 어떤 그 영업이익이나 당기 순이익을 감안해서 1년 12달을 예측해서 이 컨센을 추정하여 지금 10.26배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업종 PER은 14.66배로 현저히 낮은 수준에 있고 PBR 수준은 1보다 높은 1.82배다. 물론 업종에 따라서 물론 장치산업 같은 경우에는 PBR 수준이 1 밑에 현저히 낮은 수준을 가져가고 있지만 또 업종의 또 어떤 그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1보다 큰 어떤 그 PBR 수준을 가져가는 업종도 있다. 그러니까 삼양식품이 1.82배라고 해서 이게 뭐 자산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현저히 높은 것은 아니냐, 꼭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가 배당률은 현재 주가를 감안했을 때 1.06%인데 사실 코스피 기준해서도 배당 수익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자, 좌측에 보시면 일단 기초 자료를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은 7,119억 원이고요. 이건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상장 주식 수는 750여만 주로서 이 액면가 5,000원을 감안하면 뭐 크게 많다고는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외국인 비중이 약 9.56%. 이것도 크게 외국인 비중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52주 최고가는 11만 500원이고 최저가는 7만 7,300원인데 현재 지난 금요일 종가는 9만 4,5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PER은 12.63배이고
추정 PER은 10.80배입니다. 업종 평균 대비 어쨌든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1.06%로 뭐 아주 배당이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뭐 제 생각에는 이 뒤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리겠지만 지난해에 그래도 배당금을 확대해서 1,000원 배당했더라고요. 그런데 배당 성향을 많이 높여가지고 배당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유동 비율이 지금 53%로서 크게 높지 않은 유동 비율을 가져가고 있고요. 발행 주식수 대비 유통 비율이. 그리고 지금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이 한 달간 수익률이 마이너스 9.57%, 최근 한 달간 거의 10% 가깝게 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2주 베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9배, 아니 1.09 정도라면 거의 뭐 코스피의 어떤 등락과 거의 비슷한 형태로 흘러간다. 민감도가 그렇게 크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한 걸 제가 읽어봐 드리면, 자, 52주 최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17.65% 하락했고, 최저점 대비해서는 17.72% 상승한 현재의 주가의 위치다. 자, 액면가는 5,000원이고 업종 대비 낮은 PER과 PBR은 1.7배에서 1.8배 정도이지만 크게 나쁜 수준은 아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업종별로 PBR은 정말 낮은 게 있고 업종별로 또 약간 높을 수도 있고. 자, 52주 베타의 경우에는 1.08배, 1.08 정도로서 이 벤치마크 대비해서 크게 민감하지 않으면서 지수 등락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리고 발행 주식 수는 많지 않으면 이 주식 유동 비율도 높지 않다.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도 크게 많지는 않다. 배당 수익률은 업종 대비 그리고 코스피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배당 확대가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가와 이 실적의 상관관계를 보시면, 자, 좌측에 있는 게 이 주가와 EPS의 관계고,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게 이게 주가와 이 매출액과의 관계인데, 보시다시피 EPS, 즉 이 주당 순이익이 늘어남에 따라서 주가도 같이 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매출액도 늘어감에 따라서 주가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자, 주가와 EPS 그리고 매출액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이 커플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결국 삼양식품의 이 주가 등락은 실적이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죠? 실적과 주가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삼양식품은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과 이 멀티플 그리고 재무 비율을 조금 더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은 19년, 20년 때만 해도 자, 20년이 19년 대비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성장을 했는데 자, 21년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영업이익적인 측면이나 이 당기순이익적인 측면에서는 역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22년 추정은 상당히 또 고성장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분기 실적을 보시면 전반적으로는 뭐 좋지 않았지만 일단 4분기 때는 상당히 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유도 제가 우측에 또 기록을 해뒀으니까 그때 같이 읽으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년 3월 기준해서 1분기 실적에 대한 예상치를 증권사에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전분기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당히 또 성장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ROE가 이 삼양식품에서 좀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19년, 20년 때만 해도 물론 20% 이상의 이 ROE를 가져가고 있었고 21년도에 조금 낮아져서 15% 정도 수준인데 그래도 22년 같은 경우에도 15% 이상의 ROE를 가져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는 바 업종과 이 코스피 전체 대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ROE를 가져가고 있다.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ROE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경영의 효율성, 경영의 성과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다가 ROE를 볼 때는 반드시 부채 비율 같이 봐야 되는데 부채를 엄청 많이 낀 상태에서 ROE가 높은 것은 크게 의미가 없죠. 근데 부채 비율을 보시면 20년 때까지만 해도 60%였는데 21년에는 그래도 부채가 조금 상당히 좀 증가를 해서 90%, 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수준인 이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현재 낮은 부채 비율을 가져가고 있다. 괜찮은 수준이죠. 근데 참고로 21년에 부채가 는 것은 시설 투자, 즉 이 밀양 신공장 관련된 투자에 있어서 아마 필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부채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좌 비율 같은 경우에도 100% 이상, 지금 110% 21년 기준에서 괜찮다. 그리고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931%, 그죠? 자본금 대비해서 회사 내부에 쌓아두고 있는 잉여금, 즉 현금 얼마만큼 있느냐, 그죠? 930% 이상 가져가고 있다. 뭐 일단은 재무 안정성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PER이든지 PBR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이 주당 배당금을 보시면 21년에 200원,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는 200원을 더 줘서 1000원으로 확정을 했는데, 그래 봐야 배당 성향이 20%가 채 되지 않는다. 13%밖에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당 성향을 높이 가져가서 이 주당 배당금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금 시가 배당률이 1%, 예를 들어서 지금 20년, 19년 때만 해도 1% 미만이었던 걸 감안하면 배당이 있어서는 정말 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업종 평균과 이 코스피 전체 평균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이 시가 배당률이다 보니까 이 배당 확대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 경영진에서 단호한 결정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우측에 제가 요약 정리한 것을 같이 읽으면서 다시 한번 더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양식품. 자, 21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31.3% 감소한 654억 원이고, 그리고 매출액은 6,420억 원으로 1% 줄었고, 당기순이익은 567억 원으로 17.1% 감소를 했습니다. 그럼 작년에 이렇게 실적이 저조했던 이유가 뭐냐? 원인은 주요 원자재 비용 및 해상 물류비 상승으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감소한 탓이다. 자, 하지만 21년 4분기에는 매출액이 1928억 원, 전년 동기 대비 27.7%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217억 원, 그리고 175억 원으로 37.4%, 그리고 129.8% 각각 늘었습니다. 자, 4분기 해외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이 124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8.4%나 증가를 했고요. 자, 4분기 때 어쨌든 실적이 너무 좋았죠. 그 이유가 뭐였냐? 자, 4분기에는 라면 가격이 인상이 됐죠. 그리고 해외 판로 및 이 수출 품목 확대가 영향이 됐고, 이로 인해서 이 분기에 최대 실적을 달성하게 됐다. 이렇게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22년 지금 1분기, 자, 1, 2, 3월 1분기 지금 실적과 관련된 예상치를 각 증권사에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대충 보니까,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22년 1분기 연결 매출액은 약 한 182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약 228억 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네이버 화면에서 지금 적혀 있는 이 영업이익 214억 원은 이게 증권사들이 제출한 추정치의 평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틀릴 수가 있어요. 제일 잘 나온 게 지금 228억 원까지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면 전년 대비 각각 31%, 매출액은 31%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59% 증가, 전년 동기 대비 말입니다.
증가한 수준이다. 그리고 종전에 대신증권이 추정한 영업이익은 206억 원이었고 참고로 지금 228억 원은 그 206억 원을 추정했던 것을 상당히 뛰어넘는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ROE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효율적 경영에는 삼양식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다가 반면에 또 부채 비율도 상당히 적정 수준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21년도에는 이 차입금 그리고 사채 발행이 있었기 때문에 부채가 상당히 증가했는데 참고로 이 부분은 아마 밀양 신공장이 시설 투자와 관련된 부분 때문에 이 자금 조달이 원인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좌 비율도 100보다 높은 수준이라서 상당히 좋은 수준이고 하지만 배당금은 상당히 형편없다. 그죠? 배당 성향을 더욱 높여야 할 때다. 하지만 이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부분도 이 올 초에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그래도 이 기업이 조금 주주 친화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죠? 올 2월 8일이죠. 이런 서울경제 뉴스였는데 삼양식품 7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 그죠? 자, 그러면 이 업종 내에 타 회사와의 비교를 볼 건데 참고로 이 화면도 네이버에서 그래도 이 타 회사의 비교 분석한 그 내용을 제가 캡처해서 올렸는데 면밀히 보니까 삼양식품과 물론 업종 내에 타 회사들이긴 하지만 정작 뭐 농심이라든지 정말 괜찮은 기업들과의 어떤 비교가 아니고 그냥 올려놓은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신세계 푸드 그리고 대한제당 크라운 혜태 홀딩스 뭐 혜태제과식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가총액도 보시면 뭐 2천억 원, 4천억 원, 1,500억 원, 2,400억 원 그죠? 비교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냥 업종 내에서 그냥 비슷한 뭐 다른 회사들 뭐 이렇게 그냥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시되 이런 회사들보다는 현저히 좋으니까 삼양식품 월등하구나 꼭 그렇게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어찌됐든 타 회사들과의 어떤 비교를 보면 영업이익률과 ROE 부분에서는 상당히 월등히 높다. 그죠? 그리고 부채 비율도 다른 회사들에 비해 상당히 적정하다. 그죠? 그리고 PER이라든지 PBR 수준도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측에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것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단순 비교를 할 만한 회사들 아니죠. 그죠?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이 수익성 지표, 즉, 이 효율성 지표였죠. 이 영업이익률이라든지 ROE 같은 어떤 일어났던 부분과 그리고 안정성 지표, 부채 비율, 그죠? 그리고 멀티플, PER, 이런 등등에서도 상당히 우량하고 이 저평가 구간에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이 화면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삼양식품과 이 업종, 필수 소비재와의 비교, 그리고 코스피와의 비교에서 PER과 이 PBR, 그리고 등등의 다른 지표들과 관련해서 어떠한 수준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ER과 PBR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 필수 소비재, 그리고 이 코스피 대비해서도 그래도 현재 낮은 수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삼양식품이 이 PBR 수준 같은 경우에는 이 필수 소비재나 이 코스피 전체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편없기 때문에 필수 소비재라든지 이 코스피 전체의 어떤 평균보다도 상당히 낮은 배당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하지만 ROE 부분에서는 역시나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그리고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이 코스피 전체가 약 한 289%에 상당히 부채가 많이 끼어 있는 데에 반해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 100% 미만인, 그죠? 21년 90% 수준에서 어쨌든 재무적으로는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삼양식품과
이 업종 필수 소비재 그리고 코스피와의 비교에서는 그래도 배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에서 준수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표로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참고로 이건 필수 소비재가 아니고 코스피 음식료품과 그리고 코스피 전체에 대한 이 삼양식품과의 어떤 비교인데 PER 수준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음식료품 전체의 PER은 14배인데 반해서 낮은 수준이죠. 그리고 EV 에비타 같은 경우에도 그죠, 음식료품이 7배인데 반해서 EV 에비타는 조금 높은 9배 정도 수준입니다. 참고로 EV 에비타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EV는 기업 가치를 뜻합니다. 구하는 공식은 시가총액 플러스 순부채이고요. 에비타 같은 경우에는 영업 이익에 크게 작용되지 않는 그런 어떤 비용들, 즉 이자라든지 세금이라든지 그리고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을 차감하지 않은 직전의 어떤 그 영업 이익을 에비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EV 나누기 에비타 거의 해석은 PER과 같이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참고로 저평가라면 상승 여력도 더욱더 커지게 되는 거겠죠. 근데 어찌됐든 전반적으로는 PER이라든지 EV 에비타는 코스피 그리고 음식료 업종 평균에 크게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ROE 같은 경우에는 15%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식료 업종 그리고 코스피 전체 대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역시나 형편없는 수준이고 그리고 자 투자 의견과 이 실적 컨센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시가총액이 크지 않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 증권사 리포트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과 관련된 부분도 크게 많은 증권사에서 나온 그런 지표는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최근에 발표한 이 증권사 세 군데에서의 그 목표가의 평균을 보면 약 한 13만 원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투자 의견은 계속 그래도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이 추정 실적 컨센인데 22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21년 대비해서도 매출액의 큰 폭의 성장을 지금 예견하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률 성장도 상당히 좋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같은 경우에도 내년이죠. 내년에 어떤 실적 컨센도 상당히 좋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 보시면 제가 정리한 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 투자 의견은 대체로 매수 의견과 그리고 목표가 유지를 하고 있다. 목표가 대비 현재 13만원 목표 주가 대비해서 현재 주가 38%의 상승 여력이 있고요. 그리고 22년 이 추정 실적 컨센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성장률이 약 15%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죠. 그리고 매출액도 상당히 성장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PER 배수도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이 주가 상승 모멘텀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자, 22년 추정 펀더멘탈 지표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좌측에 있는 건 21년도 지표고 우측에 있는 건 지금 추정 컨센을 기준으로 한 멀티플 지표와 어떤 다른 어떤 비율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PER, PBR, PCR, EV, 에비타 그죠? 각 지표에서 21년 대비해서 22년에 상당히 개선된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죠? 제가 눈여겨볼 것은 이 PCR, 이 현금 흐름 부분인데 사실 21년도에 20년 대비해서 21년도에 현금 흐름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크게 올라가지 못했던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22년에는 이 현금 흐름과 관련된 이 PCR 부분에서도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멀티플 지표에 상당한 개선을 보여준다. 특히 이 PCR이 좋아지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말 나온 김에 현금 흐름 봐야 되겠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년 대비해서 20년에 큰 폭의 현금 흐름이 성장을 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근데 반면에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상당히 쪼그라들었어요. 근데 반해서 이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1,700억 원. 또 반면에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플러스 1,200억 원. 그죠? 참고로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늘었다라는 거는 차입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어디서 돈을 빌렸다든지 사채를 발행을 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돈을 빌렸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어떠한 투자 부분에 돈을 많이 썼다. 그죠? 결국에는 이 내용은 아마 밀양 신공장과 관련된 부분에서 원인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리를 해보면 20년 대비해서 21년에 현금 흐름이 좋지 않았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1년에 실적이 좋지 않았던 이유가 뭐였죠? 원자재 비용 그리고 물류비 상승 등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가 원인이었습니다. 따라서 21년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밀양 신공장이었던 시설 투자로 부채가 늘면서 이 투자 활동과 이 재무 활동 현금 흐름에 영향을 준 듯하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서 또 지난 4분기에는 또 실적이 되게 좋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인도 말씀드렸죠. 이 제품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의 현금 흐름은 상당히 그래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삼양식품에 눈여겨볼 기사를 한 2개 정도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대부분 삼양식품에 투자하는 어떤 분들이나 이걸 분석하는 유튜브에서도 이 밀양 신공장과 관련된 부분은 항상 나옵니다. 또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기존의 공장의 가동률이 적정 가동률을 넘어서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밀양 신공장이 준공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 적정 가동률을 넘어서 하던 거를 이제 다시 또 큰 공장을 세워서 가동을 시키기 때문에 그로 인한 뭐랄까요 뭐 효율성이 더욱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삼양식품 밀양신공장 본격 가동 언제입니까? 자, 5월 2일입니다. 최근입니다. 자, 밀양공장은 연면적 7만 303제곱미터에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로 건설됐는데 총 2,400억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연간 최대 6억 개의 라면 생산 설비를 갖췄고요. 원래는 12억 개 정도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밀양 신공장이 들어서면서 18억 개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매출 성장은 당연한 거겠죠. 특히나 이 밀양 신공장이 또 수출 제품에 주력한다고 하니까 또 특히나 삼양식품이 내수보다는 수출 비중을 앞으로 계속 더 키워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밀양 신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함에 따라서 올해의 이 매출 성장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역시나. 자, 또 한번 계속 또 읽어보면, 자, 삼양식품의 해외 매출이 2016년에 930억 원이었는데, 2021년에 5년 만에 3,800억 원으로 4배나 증가를 했죠. 자, 참고로 삼양식품은 이 밀양 공장을 해외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는데 역점을 두고 있고, 특히나 이 수출 제품을 아마 담당을 할 만큼 밀양 공장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 밀양 신공장이 이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따라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적정 가동률을 초과했던
기존 공장의 이 부담을 낮추고 그리고 인력과 이 제조 경비 같은 부분의 부담도 조금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참고로 자 밀양에서 부산으로 가는 어떠한 그런 형태로 되게 되면 기존의 이 물류비에서 어느 정도 비용이 감소되는 효과도 가져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양식품에 눈여겨볼 기사 또 하나인데 이것도 최근에 나온 기사입니다. 22년 5월 9일자 기사고요. 자, 삼양식품 중국 라면 수출 뚝 그리고 2분기도 위태롭다라는 제목을 봤을 때 역시나 지난 중국의 그 봉쇄, 그죠? 봉쇄로 인한 또 원자재 그리고 곡물가 폭등 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2분기에 실적에 상당히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우려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양식품이 지난달 중국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뒀다. 올해 3월 사상 최대의 수출액을 기록했지만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왜? 중국 내의 코로나19 봉쇄 정책, 그리고 불닭볶음면의 유통기한 논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했는데 사실 불닭볶음면 유통기한 논란은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리스크는 아니고요. 자, 중국의 봉쇄 정책 장기화와 이 밀가루 그리고 팜유 등 원재료 가격 상승세 등이 지속되면서 삼양식품의 2분기 실적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우측에 보시면 한국 라면의 중국 수출 현황인데 4월에 많이 좀 쪼그라들었죠. 3월 대비해서. 근데 회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3월에 그냥 특별히 많이 나간 거다. 많이 나갔기 때문에 4월에 상대적으로 조금 준 것으로 보이는 것 뿐이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을 포함한 4월의 한국 라면 수출 감소는 3월 수출 급증에 따른 역기저 효과다. 그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달에, 그러니까 3월 달에 워낙 많이 나갔기 때문에 4월 달에 상대적으로 조금 쪼그라들었던 것 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삼양식품은 5월 2일부터는 이 수출 전용 이 신공장인 이 밀양 공장을 가동하게 됨에 따라서 어찌됐든 이 중국 수출 그리고 해외 수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매출 성장은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4월 4일 날 대신증권 리포트가 그래도 괜찮게 쓰여져서 이 리포트를 대충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한유정 대신증권 연구원이 제출한 리포트인데 일단 이 22년 3월 이 분기에 대한 실적 예상치는 1716억 원, 매출액 171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17억 원, 당기순이익은 181억 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앞서서 제가 언급을 했을 때는 228억 원까지도 나온 증권사 추정치가 있었습니다. 영업이익.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유정 대신증권 연구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내 라면 매출액은 가격 인상 효과 반영으로 전년비 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나 실적 변동성이 높은 상품 매출액은 9% 감소할 것이다. 이에 전체 국내 매출액은 전년비 3% 늘어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요건 어디까지나 뭐 현재 수준에서 예측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이 교전 상태가 조금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그리고 중국의 봉쇄가 조금 해제가 되면 이 매출익 성장은 전년비해서도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앞서서 여러 증권사들의 그 평균치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언급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보셨던 것처럼 참고로 올해의 매출 성장이 상당히 크게 성장할 것으로 지금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출 라면 매출액은 전년비 그래도 52%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이 중국 수출 비중은 34%, 그리고 수출 금액은 전년비 39%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중국 외 수출 비중은 66%, 수출 금액은 62%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외에 미국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말레이시아, 태국, 일부 유럽 국가 등 수출은 성장세가 고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네요. 기대 이상의 수출 호조가 예상돼서 올해 1, 2, 3, 4분기의 수출 라면 매출액의 전년비 성장률을 기존에서보다도 더욱 상향 조정을 했는데 52%, 31%, 17%, 12%로 각각 분기의 성장률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에 삼양식품의 실적 부진의 이유는 지금도 어느 정도 진행 중이죠. 뭐가 진행 중입니까? 원자재 가격의 폭등, 곡물가 가격의 폭등, 물류비 상승, 그죠? 고유가.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21년 4분기에는 좋은 실적을 거뒀죠. 왜? 제품 단가가 인상이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실적과 영업 이익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그래도 좋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물론 뭐 1년 만에 또 뭐 제품 단가를 또 바로 인상을 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사실 상당히 인플레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또 특히나 이런 어떤 필수 소비재 업종에서는 가격 인상은 곧 이 실적 개선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해 한 번 더 제품 단가를 인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증권사 추정 실적 컨센은 올해 전망과 내년 이후로도 상당히 좋을 전망이다. 그리고 해외 수출 주력으로 이 고환율, 현재 환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근데다가 지금 삼양식품은 수출이 주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고환율의 수혜 전망도 있죠. 근데다가 이 밀양 공장이 준공을 했고 이제 운영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매출액의 성장과 영업이익의 성장이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더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이 봉쇄 정책으로 인한 2분기 실적이 불투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뭐 크게 제 생각에는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업종 대비 저평가 구간이고 재무 건전성도 앞서 보셨던 것처럼 괜찮다. 그리고 70억 그죠? 규모의 이 자사주 매입 앞서 뉴스 보셨죠? 자사주 매입과 21년 어찌됐든 뭐 200원 정도 뭐 소폭이지만 어쨌든 배당금을 올렸잖아요. 이런 정도의 어떤 주주 친화적인 노력은 상당히 그래도 좋아 보인다. 하지만 배당 성향이 20% 미만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 20% 이상으로 확실히 좀 높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올해의 시장 화두는 뭡니까? 올해의 시장 화두는 금리 인상이죠. 미국의 금리 인상, 뭐 국내의 금리 인상, 그죠? 근데다가 뭐 중국의 이 봉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 교전 이런 어떤 이유로 지금 원자재와 이 곡물가가 폭등이죠. 자,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 경기 침체는 역시나 이 경기 방어주의 선택을 당연하게 만들어주고 있죠. 근데다가 지금 원재료 비용의 증대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품 단가 인상으로 상쇄가 가능할 것이라고 어느 정도 판단이 됩니다. 근데다가 지금 환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 고환율의 일부 수혜를 삼양식품이 받는 것을 감안하면 역시나 삼양식품 투자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보면서 매수 포인트 한번 짚어볼 건데 제가 이 줄을 그어 놓은 게 심리적 지지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9만원에서 89,000원 정도 사이대가 지지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항상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 심리적 지지 가격을 하향 이탈했을 때는 반드시 투매가 아니고 추매하자. 예. 왜? 남들이 던질 때는 우리는 저가 매수하는 그런 어떤 자세로 항상 이 심리적 지지 가격이 이탈했을 때는 투매가 나올 거고
그 투매가 나오는 물량을 줍줍하자.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지난 4월에 이 중국 봉쇄, 그리고 곡물가 폭등, 그리고 원재료비 상승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그 실적 우려 부분이 반영이 돼서 주가가 상당히 내렸습니다. 내렸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하단을 지지받고는 어느 정도 또 상승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근데다가 지금 여기 보시면 장대 양봉이 난 다음에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이 음봉이 나오면서 이 삼양식품도 같이 따라 하락을 했는데, 그리고 바로 또 반등을 해서 전일의 고가를 갱신하는 정도의, 그죠? 금요일장에 종가가 나왔다라는 걸 감안하면 역시나 삼양식품 지금의 이 상승 턴은 어느 정도 유효해 보이고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제가 정리한 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양식품의 이 4월의 주가의 지속 하락 이후에 저점 형성 후에 반등에 성공을 했죠. 자, 5일선이 120선을 재탈환하는 데 성공을 했고, 하지만 60일선 약 95,000원 정도가 저항 가격, 즉 저항선이 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지수가 상승 시 동반 상승을 하게 된다면 60일선을 상향 돌파할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21선까지는 빠르게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 우려가 어느 정도 주가에 상당히 반영이 된 만큼 지수 급락만 없다면은 그래도 이 삼양식품 빠르게 21선 상향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난 고가를 갱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난 고가가 11만 500원이죠. 그리고 참고로 현 가격대도 매수 가격으로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근데다가 지금 다만 지수 하락 시 이 개별 종목도 하락할 때 그때 종가 매수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뭐 그날 장중에 막 살려고 하지 마시고 지수가 많이 빠질 때 삼양식품도 같이 빠질 거잖아요. 그때 종가에 매수하시라는 겁니다. 종가에. 그게 아마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95,000원에서 89,000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매수 가격대라고 보여지고 손절 이유가 없겠죠. 혹시라도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손절할 필요 절대 없는 종목입니다. 근데다가 혹시라도 추매를 원하신다면 뭐 지금 가격대도 추매해도 좋고 뭐 떨어질 때마다 계속 조금씩 담아두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90,000원에서 89,000원이 심리적 지지 가격대인데 하향 이탈하면 반드시 줍줍하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저의 이 윌키의 이 투자 메리트 점수 삼양식품 80점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는 만큼 경기 방어주 선택은 필수다. 그 경기 방어주 안에서도 음식료 업종 그리고 삼양식품 나쁘지 않다. 80점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구독을 하시지 않으시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좋아요, 응원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